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내가 받을 이 상속되는 재산을 이렇게 나도 받겠다. 공평하게. 라고 이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상속받을 수 있다면 동그라미, 아니면 X, 판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으세요. 뭐야? 두 명. 아니, 저기. 세 명. 세 분. 유나 씨도 그리고 그랬었다. 유나 씨, 주순영 씨까지 세 분이.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라 씨는 왜 X? 일단 허적상이 등록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오적에. 네, 네. 로마에 가선 로마법 따라라고 한국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리고 한국에서 버는 돈이고. 그 자녀들은 아무리 뭐 진짜 자녀다 하지만 허적상에는 없잖아요. 네. 유서에도 남기지 않았어요. 죽을 때 우리 딸, 북한에 있는 딸에게 이걸 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한 이상은 네. 아무리 뭐 법적으로 한다해도 북한법이 여기선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적용이 안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상속을 한다 해도 상속세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예, 세금 문제도 또 설득력 있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일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이 아버지 자식이시잖아요. 그분들도 자녀분들이시고 그래서 남북한은 어차피 한국에서 헌법상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무리 있더라고 하더라도 영토랑은 상관없이 그 아버지 친자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대한민국 영토다? 네네. 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번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개인 재산이잖아요. 아버지가 버신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북한에 있는 그 남겨진 자식들이 뭐 한국에 왔다고 해서 그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친자식이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있는 자식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사건은 남북한 분단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북한의 주민이 남한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였어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제 뭐 자기가 직접 오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됐었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북한의 주민이 남한 주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인정된 처음의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난 지금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거를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법제상으로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예요. 단지 북한 정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은 남한에서 재판할 때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남한에 적용되는 민법을 적용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상속권은 배우자하고 자식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놔두고 온 자식들도 돌아가신 분의 친자식이 맞다면은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그 재판할 때 그 사람이 상속권 있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 맞느냐부터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자가인지 아닌지 왜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도 거치는 거예요, 북한도? 북한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남한에서 소송이 하니까 남한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호적이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호적이 없어도 진짜 자기 친아들이 맞으면 상속권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반문을 통과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그 대리인이 북한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게 맞느냐.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 사건에서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 변호사 위임장에다 도장을 직접 받는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고
그 다음 관문은 이 자식이 맞느냐 이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되는데 유전자 감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자녀들의 채모 이런 것들을 채취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채취하는 장면도 이제 그 비디오로 찍어서 그거를 밀봉을 해서 봉함하는 장면까지 딱 찍고 그 봉함된 걸 한국으로 갖고 와서 법정에 제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북한에 있는 요게 맞습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고 법원이 그걸 인정을 한 거죠. 자, 과연 저 말씀이 진짜인지 화면에 있습니다. 6.25 당시 아버지가 월남하면서 북한에 남겨졌던 북한 주민 61살 윤모 씨 등 사형제. 윤 씨 형제는 그 뒤 선교사를 통해 아버지와 같이 월남에 남한에 살고 있는 친형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를 통해 소송 위임장과 유전자 검사를 위한 모바일 표본 등을 남한에 있는 친형제에 전달해 친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 고인의 친자녀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원심과 마찬가지로 친자가 맞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와, 맞구나. 저는 이게 사실 개인 대 개인의 그 법정 공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이면에 그 국가 대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말해서 남한 상대로 이제 금전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돈이 만약에 북한으로 유입만 된다면 이건 국가에 큰 기여를 하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서 이게 이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법무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상속권을 인정하고 돈은 인정을 해주지만은 관리를 실제로 돈을 북한에 갖고 갈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남한에서 놔두고 그 재산 관리를 스님하고 북한 주민이 이제 꼭 뭐 몸이 아프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돈이 필요할 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보낼 수 있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민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제 김병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법 이름이 좀 길어요. 그게 이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남한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딸이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그 통일이 될 때까지겠죠. 그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왜 아니 그걸 쓰지도 못할 못하게 막아놓은 거네요. 아니, 그거는 탈북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제 탈북을 한국으로 오면